실은 저희가 그냥 마음의 소통이나 이해, 공감대만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삼은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기반 속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저희가 위로가 되고 조금은 아파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또 보듬어 줄 일이 있으면 같이 보듬어야겠다. 그랬을 때 저희 4명이 각 종교가 다른 종교인들이 만났을 때 모든 분들의 가장 편하게 다 갈 수 있는 게 노래만큼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셔가지고 저희들 만남도 있고 저희가 또 다른 그런 분들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의 의미로 저희가 만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끼리 만나서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분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하다가 뭔가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노래를 해드리는 게,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스님이 전화하셔서 스님이 전화하셔서 그 자리에 저만 있은 거 아닙니다. 이분 다, 3분 다 계셨습니다. 아 그래 그러셨어요? 스피커폰으로 하시다. 스님이 전화기가 제 거였다는 건지 스님이 전화하셔서 분명히 풀어야 되겠는데 제 옆에 있는 두 분이 스피커폰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이제 전화하셔서 제가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분이고 믿고 이제 따르는 분인데 노래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둘이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랑 거의 이제 같은 생각인데 저희 넷이서 함께 노래라는 걸 통해서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전달되고, 저는 또 개인적인 거로는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저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함께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마음들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흔쾌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의 목표가 이제 버스킹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버스킹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그냥 노래를 불렀을 때 누구나 들을 수도 있고 노래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노래로 다시 조금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갖고, 버스킹이 참 부러웠고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제 같이 하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저희가 이제 연습한 노래를 많은 분들 앞에 이제 보여드리는 연습을 우선 갖고는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가서 위로가 될 만한 곳 찾아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함께 공감도 하고. 그 버스킹의 그 의미는 그 노래를 이제 사람들한테 앞에서 부르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종교인들 함께 모이는 모습이 잘해야 화면 틀 안에서만 봤잖아요. 한 겹이 있었잖아요. 그럼 실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버스킹을 하게 되면 그 장면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실제감 있게 다가올 거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종교인들이 함께 연합해 노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실제감 있게 전달되고 싶어요. 그래서 버스킹 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작은 사고죠, 뭐. 작은 사고인데 책을 하나를 썼습니다.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 책을 썼는데 이제 책을 쓴 이유 자체가 항상 마음을 서로가 통하는데 종교의 벽을 조금이라도 이제 한 풀 더 넘었으면 좋겠다. 더 편안하게 서로가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책을 이제 썼고, 그럼 그 책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어느 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스스로에게 영광일 것 같다. 이제 또 그리고 뭐 제 책을 읽거나 읽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제 그런 생각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옆에 계신 분들의 시각 또 그 마음들이
책에 또 같이 제가 썼을 때와 같이 얼마만큼 잘 또 받아들여지고 또 이해하고 계신가가 그게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했었던 다가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 꼭 이런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죠. 진짜 어디서 왔지 걱정이. 그런 생각이 문득 딱 들었어요. 이게 불가에서는 이제 화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울림이 있는 화두였어요. 저한테 책 제목 자체가 정말 알고 싶다. 정말 걱정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 보통의 메시지는 정말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제목을 딱 보면서 참 불교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또 개신교나 가톨릭에서는 사실 이렇게 질문하지 못하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가르침이 먼저 들기 때문에 걱정 그 자체에 대해서 묻지를 잘 못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데 불교적인 그런 방식의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그 어떤 특정 불교를 떠나서 종교 일반적으로 해서 말하는 걱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이 많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걱정을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에서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책의 추천사가 딱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추천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떠올린 분이 딱 세 분이었고 저는 이제 이걸로 조금은 이야기를 해보는 그 시간 자체만 해도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추천사도 부탁했고 또 정말 제 추천사를 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대단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분들과 나눴을 때 제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그 어떤 분이 해주시는 이야기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거든요. 제 책의 내용은 진짜 그 옛날 수필가의 내용처럼 거린의 글과 같을 건데 표현을 대신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역시 세 분을 모시기를 잘했다.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들었을 때 방금 생각한 건데 저자이기 때문에 바람이죠.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소원입니다. 신부님 부르고 교우님 불러서 제 책 이야기 같이 해주세요 하는 거죠. 왜? 소원을 이루는데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제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소원으로 원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수 없는 걱정의 바닷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진짜 걱정은 안 해요. 수많은 걱정을 하는데 정말 해야 될 걱정은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그냥 뭐 보여주기식으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의미들을 담고 있고 저희들 모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전달받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책임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걱정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걱정은 진짜 걱정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걱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때 걱정의 원인보다는 걱정 그 자체에 매몰된 이유는 그 걱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걱정하는 것 외에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찾고 그 안에 뭘 하게 되면 이 걱정이 사실 누그러지거나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이거 과감하게 걱정 안 하고 시도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걱정이 들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이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새롭게 대안을 만들기 시작하고 생각을 그쪽으로 돌리면 이 문제에게 이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걱정이 왔을 때 그 걱정 그 자체의 감정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다른 대안이 생길 거고 그럼 이 걱정도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만 그렇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근심과 걱정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때 그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풀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고 아니면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성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혼자서 그걸 끙끙 매고 있으면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이제 그거를 과도하게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은 말씀을 드리죠. 네. 충고는 아무리 잘해도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좋았던 관계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충고는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상대방 마음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겠지만 충고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지적으로 변하면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충고의 전제 조건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 충분한 신뢰가 성립되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글의 양식 또 글의 어떤 표현 이런 방식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굉장히 어렵게 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불교 안에 여러 가지 계율이라든가 어떤 그 부처님의 방식이나 이런 것도 불교적인 어떤 용어를 쓰거나 어떤 교리를 써서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 그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그 종교는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그 고결한 진리를 너무 고결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그거를 일상적인 용어로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힘도 지니고 있고 또 일상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지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충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남한테 충고하기를 조심하라.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종교인들이 갖고서 좀 조심해야 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제가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불교 용어를 안 쓰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제가 딱 기본 마음 자세를 종교적 용어를 쓰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도 제가 생각하고는 있는 저희 믿음의 바탕이 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아는 언어로 읽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이 글을 쓰는데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목사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이런 시간들을 그 전에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제일 부러웠던 게 목사님의 언어가 일상 언어라는 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큰 벽이 뭐였냐면 불교 용어를 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책을 통해서는 거의 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정확하게 집어주셔서 저희 노력을 일단 뭐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쓸 때 가장 최고로 노력하려고 중점을 뒀던 의지의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역시 섭외를 잘했다. 산중에 TV라고는 은사 스님 처소에 하나 있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주무시기 전에 방을 닦아드리며 겨우 어깨 너머로 보이는 뉴스에 제가 세상 걱정을 할 때면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 걱정 그만하고 넌 내일 새벽 예불이나 빼먹지 말거라. 저희가 이제 신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사대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원래 좀 어려운 집안에서 왔거나 아니면 원래는 집안이 이렇게 좋은 집안이었는데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내가 좋은 걸 하는 것보다는 집안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나가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만약에 네가 집을 나가서 무슨 뭐 빌 게이츠나 뭐 이재용처럼 집안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집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의 그 글을 보면서 같은 고민을 다른 종교인데 되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글의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걱정이 자기 걱정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제 TV가 오로지 은사 선생님 방에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 주무시기 전에 그 방 닦으러 가서 유일하게 이제 은사 선생님 9시 뉴스를 보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게 막 끌어오르다 보면은 이렇게 모르게 막 이렇게 나라 걱정을 이제 심도 있게 막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저희 은사 선생님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만지면서 살살 만지면서 내일 새벽 예불이나 잘 나와라. 왜? 물론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현재 너의 마음 자체가 더 집중하고 너가 가야 되고 해야 할 것을 어쩌면 그런 걸로 세상 이야기나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의나 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네가 지금 방패 삼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걸로 네가 지금 해야 되고 너의 정말 큰 알아야 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걸로 그냥 넘기는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역시 신부님들도 비슷하구나. 역시 그 같이 느꼈던 공감대를 정확하게 같이 느끼셨습니다. 문제에서 한 발짝 멀어지면 해답에서 한 발짝 가까워진다.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스님 저서 이제 제목이 걱정이 이제 어디서 왔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저도 책을 제가 한 3번 읽었거든요. 그럼 과연 걱정을 우리 스님께서는 어디서 왔다고 좀 보시는 걸까라는 화두를 갖고 쭉 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스님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길을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바른 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뭐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진하시면 거기가 나와요. 근데 스님 책을 읽었을 때 제 느낌은 스님이 그게 말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손을 붙잡고 거기다 데려다 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너희들도 배워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알아보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갈 수 있어요. 저도 갔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가는 느낌이 이 책 속에 전반적으로 너무나 따뜻함을 제가 느껴서 그래서 저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시인데요. 여기에 쓰면서도 제일 마음속에 이제 늘 간직했던 부분이어가지고요. 아들의 엿보를 한 줌 시집보에 담으신 채 어머니 쉰 고갯길을
달보름 관음보살 보릿길 모금우고 물결구비 보리함 보릿길 물들이니 시은구비 관음보살 천수합장 어울리네.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짧은 시인데요. 이게 제가 고3 때 아버님이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든 게 보이는지 남해 상주에 그 고3 여름방학 때 이제 민박을 잡은 가족을 다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때 새벽 한 3시쯤인가 이제 어머니하고 가족이 다 자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휴가철 가든 잠이 또 안 와요, 보면은. 기분이 와서 이제 그때 어머님이 제가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바로 요 근처에 남해 보리암이라는 절이 있다고 기도를 하러 가신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너는 피곤하니까 자라고 하고 당신이 이제 남해 상주 바닷가에서 이제 보리암까지 택시를 타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 뒷모습을 보고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실 고3은 전데 나는 휴가철은 이제 아버지 보내줘 너무 기분 좋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아니 거기에 가서 절을 다시 가시는 모습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제 스스로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 시가 어머님이 이제 절에 가시 그 보리암에 올라가시고 그 혼자 새벽에 깨서 쓴 시예요. 그 쓴 시였고 불교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머님이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자 그러면 거의 도살장 끌려가듯이 이제 끌려갔었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안 갔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를 지금도 읽을 때마다 내가 그때 불교를 전혀 몰랐고 이 단어 관세음의 천수 이런 게 어머니는 맨날 아침에 그 천수 테이프를 틀어주셔서 깰 때 너무 많이 들어서 들었던 그 단어들인데 그 썼던 그 길을 지금 와서 봤을 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잘 들었었다. 내가 이 고3 때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갖고 있었구나를 보면서 굉장히 참 이렇게 애정어린 시였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글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남해 보리암이라는 시가 가장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어려움에 닥치면 컨닝 페이퍼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삶이 좀 많이 지치고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답인지를 모르고 그럴 때 이 책을 한번 보면 상당히 많은 해답이 그 안에 있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답이라는 것이 스님께서 1번 정답은 2고 3번 정답은 4야 이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알려주는 컨닝 페이퍼는 너 안에서 정말 너의 어떤 길을 찾으라.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누구라도 아까 말씀하신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읽었으면 좋겠고 저는 스님 이 책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날카로운 지혜와 섬세한 자비 이 두 가지가 이 책 안에 녹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교의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스승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곁에 두고 읽어보면 스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간절히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느끼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강추입니다. 저는 이 책을 세 부류의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부류는 마음에 그야말로 걱정과 불안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사람. 이 책을 꼭 한 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느낄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삶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꼭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마음도 편안하고 지혜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적용점을 못 찾아서
자기 갖고 있는 지혜나 이런 것들이 잘 발휘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책 하나하나에 많은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 불의 사람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 제목이 내 걱정 어디에서 왔을까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저자도 스님이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어떤 기대가 어떤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대스님이 어떤 불교적인 큰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스님이 말씀하신 저 걱정의 근원이 아주 해결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의외로 되게 쉬운 거고 가까이 있는 곳에 해결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갈 때도 든 생각은 그냥 읽으시다가 대부분 이제 걱정의 대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 걱정을 정작 나를 위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많은 걱정들은 오히려 나 말고의 현상에 다 거의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책을 좀 읽으시다 보면은 조금 잠이 오시다가 한 번쯤은 나에 대한 걱정을 진짜 내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고 내 모습에 대한 걱정이 내 마음에 대한 걱정이란 그 단어 자체 질문을 한 번 떠올리신다는 거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이걸 자신에게 좀 한번 찰나의 순간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그게 저는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제가 마음에 가졌던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었다. 어떤 막 여러 가지 답을 막 주고자 했던 그 모든 의도도 한번 이제는 나를 진짜 한번 제대로 나의 모습에 대한 걱정을 자기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떠올려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가장 큰 바람입니다. 혼자 연습하시면 너무 잘하시는데 모이면은 이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곡이 있었어요. 네. 음악할 시간이 있잖아요. 음악할 시간.